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2차 21일 날이 2주 휴전이 끝나는 날이에요. 네. 그럼 21일 트럼프는 하루 이틀 내 오늘 기준으로 큰일이 일어날 거야? 두고 봐. 그 말을 믿을까 보세요. 트럼프는 항상 그래요. 곧 큰일 일어나. 두고 봐. 그 다음 또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아, 정말 이렇게까지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졌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이제 이란 미국인데 네. 이 추세대로라면은 다음번에 또 안 나갈 법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좀 큰 틀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오늘은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유튜브 조한범 TV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잘 말은 안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합동참모본부 자문위원, 국방정보본부도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통령 자문 상임위원도 하고 있고,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네. 그리고 무국화 시대라는 왜 국제정세가 이렇게 혼돈스러운지 시대를 진단하는 책을 2월 달에 네. 냈습니다. 지금 한 석 달째 교부 분야 탑 10에 들어있는데 네. 아직 1위는 못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전 인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1위 할 것 같고요. 아,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 진짜 이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학문적 베이스가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라 그 소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반미야, 친미야 이런 얘기하지만 전 세계는 사실은 미국의 스탠다드예요. 사람들이 러시아 시험 안 보잖아요. 토익 보잖아요. 그렇죠. 토익이 뭐 영어잖아요. 네. 그럼 어딜 갔다 와야 사람 취급받아요? 미국 갔다 와야 사람 취급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적 세계관에 알게 모르게 쩔어 있습니다. 모든 스탠다드가. 네.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 문화는 낯선데 중국 옷은 입어도 만든 건 뉴욕 헐리우드는 아주 익숙하죠. 그게 우리의 사실은 세계관이에요. 이게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세계관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미국의 GDP가 세계 50%까지 갑니다. 40에서 50%. 그러니까 미국과 기타 등등의 나라. 심지어 냉전 체제 때도 소련은 미국 GDP의 40, 50%를 못 넘어요. 이게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사실은 모든 전 세계 질서의 그림에 미국의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난 반미야. 소용없어요.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뭐 콜라, 미제 똥물이라고 안 마시던 친구들도 다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왜? 거기 가야 첨단, 기회, 자유, 평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냉전의 해체와 함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25% 정도. 아직도 대단하죠. 4분의 1이니까. 그쵸. 그러나 절반일 때와 25%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그죠? 팍스 아메리카나의 석양이에요. 그럼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갔거든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가장 큰 강적. 일본이 71%까지 따라갔다가 쪼그라들어서 지금 한 15%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경쟁한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중국은 독재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동산당 독재 국가예요. 독재 체제가 초기에는 자원 동원을 통해서 급속하게 발전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독재는 자본주의 발전에 시장주의 발전에 족쇄가 돼요. 전인구 경제 연구소입니까? 명칭이 네. 정확하게. 네. 전인구 경제 연구소가 잘 되려면 네. 능력 있는 사람들, 나하고 관계 없어도 오로지 능력만 보고 사람들을 그 PD분들을 모시면 돼요. 경쟁을. 근데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지금부터 뽑는다. 능력 관계,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중국의 냄새가 스며 있을 거예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나 당신 중국 좋아합니까? 그러면 손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매력이 없잖아요. 독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14억의 인구를 인터넷을 통제해요. 중국은 영원히 미국의 패권을 넘볼 수, 세계의 패권을 넘볼 수가 없어요. 중국 영화는 세계 1등하죠. 14억이 보니까. 그러나 14억만 봐요. 예, 보편적인 세계 코드를 관통을 못하니까. 한국은 다르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석양이에요. 못 올라갑니다. 장담하는데.
내려가는 걸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국은 피크 차이나 여기까지다. 인건비도 이제 싼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방글라데시, 네. 베트남. 자, 소련을 책임졌던 러시아는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도 못 이겨서 지금 양측 사상자가 4년 동안 200만이 넘어요. 나라 말아먹었어요. 영원한 중립국으로 추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다극 체제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나 무국화는 뭐냐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국제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면 자,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 생기는 거예요. 봄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봄은 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거고. 그게 바로 23.5도의 축이 기울어진. 근데 그 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막 돌겠죠? 봄, 여름, 가을, 밤낮이 없었죠.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 시대예요. 질서가 사라지고 있고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했던 강대국들이 질서를 깨요. 자, 러시아가 어떻게 같은 형제국인 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네. 미국은요.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마약 혐의로 잡아서 데려다가 체포해서 법정에 세웁니까? 그럼 그런 김정은을 왜 안 잡아가죠? 펜타닐 시진핑을 왜 안 잡아가죠? 이란은요. 핵으로 협상했는데 지도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네. 하메네이를. 이게 말이 돼요? 뭐 하메네이 독재라며. 독재는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이에요. 영국과 같은 왕정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에요. 조선시대.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뭔가요? 사우디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뜻이에요. 지금 빈살만 가문의 조상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18세기에 나왔던 나라 이름이 한 가문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자들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란은 그나마 공화당, 리퍼블릭이에요. 공화국이에요. 사우디는 정당이 없고 야당이 없고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그럼 하메네이가 왜 죽어야 되죠? 협상하는데 상대방을 죽여버렸잖아요. 지도부를. 네. 죽일까봐 다 도망다니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국이 아무리 정당한 명분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침공전쟁이에요. 질서를 깨는 거예요.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막았죠? 불법이에요. 미국도 막고 있잖아요. 미국도 불법이에요. 이게 무국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전쟁을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란의 전쟁이 왜 시작됐을까요? 이란이 왜 하메네이가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왜 전쟁을 하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냥 나쁜 나라니까 때리는 줄 알아요.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라늄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쓰는 건 아실 거예요. 지금 분열 물질이 우라늄 235입니다. 235. 자연계의 광석에는 우라늄이 0.1에서 0.5% 정도 들어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죠? 근데 0.1에 0.5% 중에서도 분열하는 우라늄 235는 또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다 분열하지 않는 우라늄 238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분열 물질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골라내야 되겠죠? 네. 이걸 농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에서 5%까지 농축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원자력 발전소 있죠? 거기에 뭐 연료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평화적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5%를 넘어서 순도 90%까지 농축을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을 하는 폭탄이 돼요. 근데 이 농축을 하는 원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란과 북한과 파키스탄이 쓰는 게 원심 분리기예요.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세탁기를 돌리면 탈수할 때 어떻게 되죠? 돌리면 무거운 물은 밖으로 나가고 네. 가벼운 빨래는 가운데 남죠.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심 분리처럼 돌리면 농축이 됩니다. 그럼 가벼운 우란 235는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235개라는 얘기고 238은 238개라는 얘기예요. 세 개가 더 많으니까 무거울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죠. 가운데에 모입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모아나가요. 이걸 농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란이 2000년대 초에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란의 반체제 기관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거든요. 네. 그 농축을 왜 해요? 핵무기 만들려고 한다는 걸 네. 아는 거죠. 그때부터 미국과 이란이 싸우기 시작해요. 거기다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지들은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핵이 있어요. 이미 60년대 후반에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네. 지금 현재 100여 개의 핵탄두를 가진 걸로 추정이 돼요. 100여 개 가진 핵탄두 가진 이스라엘이 이란 핵 가질까봐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 질서예요. 이건 선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미국 국제사회가 일단 국제사회에 NPT라는 게 있어요. 비확산 체제.
핵무기를 만들면 위험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소련이죠. 너네는 가져. 이해해줄게. 나머지는 우리 안 가질게. 대신 니네들은 비핵 국가를 공격하면 안 돼. 이게 NPT 체제예요. 네. 그럼 비핵 국가는 핵을 왜 안 가지? 가져봤자 못 쓰고 돈 들어가고 위험하고 요게 NPT 체제예요. 요걸 지켜야 돼요. 북한은 이걸 깨고 나와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란도 여기 들어있어요. 네. 근데 농축하니까 국제사회가 너 왜 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2015년 오바마 정부 때는 이제 합의를 합니다. 농축을 3% 미만으로 하면 발전이 어려워요. 5%까지만 하면 발전이 충분해요. 근데 5%를 너무 의심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너 핵무기지 이렇게. 그래서 이란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에 세탁기 쓰시죠? 두 분 다. 그 드럼 세탁기든 저 통 세탁기든 네. 돌아가죠. 드럼통이든. 그때 세탁할 때 선택하러 나오죠. 고 탈수, 중 탈수, 고 탈수 그러죠. 세탁기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세탁기죠. 그렇죠. 농축도 마찬가지예요. 원심 물리가 같은 거예요. 이걸 3.67%까지만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농축하면 90%까지 가요. 장비가 동일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란을 못 믿는다면 고민이겠어요? 안 고민이겠어요? 고민일 것 같아요. 얘네들이 저만 돌리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고로 누르면 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트럼프는 오바마랑 합의했잖아요.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예 세탁기에서 탈수 기능을 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란은요, 그걸 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권리를 상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욕심은 핵무기 개발인데. 네. 이걸 떼내면 완전히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장비가. 이때부터 2018년 트럼프 일기가 되니까 15년에 오바마가 합의했던 이란 핵 합의를 깨요. 이게 문제였어요. 왜? 이때 이란의 대통령은 실권은 없지만 로하니라고 개혁파고 실용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온건파 이란 대통령 때 트럼프가 이 합의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해요? 이 합의를 깨? 그리고 우리 힘들게 5%를 넘었어요. 그래서 60%까지 농축을 했습니다. 네. 90%까지 가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폭탄이 되거든요. 그럼 위험하죠? 그래서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한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완전히 힘으로 없애려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지난해 6월 12일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고 미국이 마지막에 폭격했죠. 그때는 하메네이를 안 죽였어요. 네.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만 이 책 때문에 싸우는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야 선생님 죽여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 대고 싸우니까 작년에 6월 달에는 서로 합의가 됐어요. 미국이 폭격을 했어요.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이라는 이란의 네. 지역을. 이 하메네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더 싸우긴 싫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물론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이란은 계속 전쟁을 했죠. 근데 미국이 끼어들으니까 하메네이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라는 중동 최대의 미군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반격을 합니다. 지네가 맞았으니까. 미군이 때렸으니까. 근데 미리 전화해요. 카톡을 해요. 트럼프한테. 내가 쏠 테니까 니네들 피해라 이렇게. 보여주기네요, 그냥. 그렇지. 약속 대련이라고 그래요. 왜냐? 미국하고 더 충돌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다 맞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메네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나도 때리는 거지. 살짝 때린 다음에 야 때릴 거니까 피해. 때린 다음에 이란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때렸어. 내가 이겼어. 이렇게 끝났다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상황 관리가 됐죠. 네. 그런데 폭격만으로 이란의 농축을 하는 게 441kg이에요. 60%가.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트럼프는 그 당시에 없앴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안 없애졌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2월 27일 미국 시간 우리 28일 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전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없애려고. 근데 문제는 첫날 하메네이 지도부, 이란 신정체제 지도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이죠? 문제는 이거였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죽일 권리가 있어요? 이란이 3만 명 최대 1월 달에 이란 시민들을 학살했다. 그건 안타깝지만 이란의 민주화는 이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북한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북한 더 많이 죽였어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 중국은요. 더 했죠. 78년天安문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많이 죽었어요. 수천 명 이상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죽이니까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들을 집단적으로 지금 2만 곳 이상을 폭격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근데 지상전은 없어요. 오로지 공중전만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때는 하메네이가 살아있으니까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하메네이를 죽이니까 이란의 신정체제는 뭐냐면 대통령은 선거로 뽑아요. 근데 권한이 없어요. 이 신정체제라고 하는 성직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고 네.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면서 세속적인 권력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군 통수권, 그 다음에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이란 체제를 보유한 20만의 최정예 군대, 일반 군대 통수권, 사법부 수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송사, 국영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어요. 이게 라흐바르라고 하는 이란의 신정체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지도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하다가 지금 A와 B의 나라 중에서 이거 갖고 협상하다가 네. 지도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협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모주타바의 두 번째 신정체제 지도자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버지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동생도 죽이고 조카들도 다 죽였어요. 같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럼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레드라인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갈등 관계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가는 선박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못 나가죠, 이제. 이천척이 네, 막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어떻게 돼요? 오르죠.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여기를 통과하니까 20% 서울 시내 교통량 20%만 중단돼 봐요. 대혼란이 일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미국이 지금 2불 50센트 갤런당 하던 게 4불 5불까지 갔었어요. 경유는 8불까지 가요. 네. 경유는 우리가 싸지만 원래 경유가 더 비싸요. 우리는 세금으로 깎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차 없으면 못 살죠. 대형차 쓰죠. 식구마다 차이 다 있죠. 그럼 지금 떨어져서 4불이에요. 5불까지 갔었어요. 그럼 미국 국민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국민들은 돈을 다 쪼개놓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임대료, 건강보험 다. 그래서 샐러리가 2배로 올라가면 이것도 2배로 올라가요. 임대료도. 그쵸. 그러니까 네. 항상 여유가 없어요. 네. 근데 2배로 올라가면 감당을 못하죠. 전세 우리 쓰레기 봉투도 못 사잖아요, 지금. 네. 전 세계 경제 압박. 그러니까 미국이 선을 넘으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제 얘네들도 볼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카드가 또 있어요. 주변국,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같은 형제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과거엔 없던 일이에요. 지난해 카타르 알후데이드는 약속 대련이었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때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국가들이 공격을 받으면 이란한테 화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란하고 전쟁 안 하죠. 전쟁 안 하죠. 네. 맞고만 있죠. 그쵸.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과자 유명한 과자 있죠. 중동 과자 이름이 뭐예요? 두바이 초콜릿. 그렇죠. 저쪽. 네. 네. 두바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세계 최고 높은 호텔, 네. 칠성 네. 호텔, 거기서 골프 치고, 네. 그 다음에 세계 최고 부자들이 살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세계 최고의 럭셔리한 관광지, 금융의 허브, 물류의 허브, 그 다음에 교통의 허브거든요. 근데 사막의 해변에 뭐 볼 게 있다고 관광지예요. 말이 돼요? 볼 거 없어요. 돈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디즈니랜드 뭐가 돈으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네. 롯데월드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놀이기구 다 돈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석유가 없는 미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중동의 홍콩, 중동의 싱가포르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평화가 보장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홍콩에 폭탄이 떨어지고 싱가포르에 폭탄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중동의 약점을 이란이 잡는 거예요. 만일에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다 이런 거예요. 돈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석유 없는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이 이란과 전쟁 공격하는 순간 여긴 전쟁지대가 되잖아요. 가자 지구가 되는 거예요. 베이루트가 되는 거예요, 레바논. 여러분들 두바이 지금 가고 싶으세요? 위험하죠. 안 가죠? 못 가게 하지 않나요? 못 지금? 가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란은 그 치명적인 중동 국가의 약점을 딱 끌어잡은 거예요. 그럼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들이 이란이 밉지만 이란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쟁하는 순간 미래가 사라지는 거죠. 네. 중동에. 그럼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누굴 미워하겠어요? 미국을 미워하죠. 미국을 미워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니네 때문이야. 니네 미군 기지 우리를 날 지켜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 사우디 국가들의 특징은 이란이 때리면 때릴수록 이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네. 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걸프 6개국은 모두 왕정이에요. 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야당이 없어요. 아. 말했잖아요. 사우디 여자들이 운전한 지도 얼마 안 됐다고. 네. 여기는 정치적 자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죠.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수출되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자, 돌아가서 지금 농축으로 시작됐는데 이걸 없애려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네. 여기서 괜찮은데 지도부를 제거하니까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호르무즈해협과 주변국의 멱살을 잡은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유리해요? 시간이 갈수록. 이란은 독재 국가예요. 미국은요. 여론이 나빠져. 트럼프 지금 뭐 교황청하고도 싸워. 예수 코스프레 했다가 얻어맞아. 마가에서도 분열이야. 유가는 폭등을 하면 지금 누가 불리하겠어요? 미국이 불리한 거예요. 그럼 이란이 이겼느냐? 아니죠. 지도부는 다 죽었고 그러니까. 초토화됐고 이란이 그러기 상태지만 그러나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어디가 더 버티는 거예요? 보면. 이란이 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전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란도 지금 괴멸됐죠. 인플레이션이 거의 200%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냥 요 현상만 보니까 왜 전쟁했지, 왜 저러지, 왜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라늄 농축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 간이 자,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사일.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애고 싶어요, 이 능력을. 그 다음에 중동에는 반미, 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이슬람에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다는 건 알 거예요. 네. 시아파가 한 10% 돼요. 전 세계 한 2억쯤 됩니다. 전 세계 무슬림이 한 20억 되거든요. 네. 이란이 시아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걸프 국가들 있죠. 바레인 빼고는 대부분 다 수니파 국가들이에요. 바레인만 시아파가 많아요. 근데 바레인은 왕정이고 미국에 5함대가 있으니까 시아파들이 힘을 못 써요. 자, 이란, 그 다음 이라크의 인구의 65%가 시아파예요. 이 시아파는 이란 말 들어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예멘에 있는 그 유명한 후티, 여기 시아파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남부 헤즈볼라, 이게 시아파예요. 이게 저항의 축이에요. 네. 이란 편이에요. 반미, 반이스라엘.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수니파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시아파와 연대하고 있어요. 이게 저항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 농축하지마, 이스라엘 쏠 미사일 개발하지 마, 저항의 축. 이란 외에 나는 무장단체 지원하지 마. 그 다음에 호르무즈해협 열어. 요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요구사항이에요. 네. 이란은 뭐냐? 이란은 농축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메네이까지 죽었는데 농축을 포기하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란은 농축 안 해. 그 다음에 너네들이 전쟁했으니까 배상해.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나 안 때린다고. 여기서 완전히 전쟁 안 한다고 약속해. 네. 그 다음에 호르무즈해협 앞으로 내가 통제할 거야. 요게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다 반대되네요. 다 반대되죠. 이루어질 수 없는 합의잖아요.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합의는 없어요. 다 됩니다. 다만 양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호르무즈해협이 지금 제일 문제죠. 네. 네. 호르무즈해협은 비교적 쉬워요. 원래 아무도 통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니까 이란이 버티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호르무즈해협 통제 때문이에요.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호르무즈해협 때문에 아주 트럼프는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이 통제하고 톨게이트 비용 받겠다. 불가능해요. 원래 거기는 자유통행이 가능한 국제법적으로 자유지대예요. 네. 여기 돈을 받는 건 유엔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럼 우리도 대한해협 돈 받고 중국은 남중국해 돈 받고 말이 안 되겠죠. 네. 할 수가 없어요. 이란은 또 해군력이 없어요. 이거 끝나면 이란이 거기서 톨게이트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전 세계랑 전쟁하겠다는 건데 전 세계가 함선을 보내면 이란이 전 세계랑 싸워요? 전쟁이 끝나면 자연 해결된다. 호르무즈는. 자, 그다음에 이란이 요구하는 배상 있죠. 네. 미국이 배상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 이란이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 제재를 받거든요. 교역에. 네. 그다음에 이란 석유 수출이 금지돼 있거든요. 이란의 해외 재산이 다 동결돼 있거든요. 수천억 달러가. 요거만 풀어주면 이란 경제는 살아요. 이게 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 볼까요? 세상에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자기들 주권이에요. 다만 그럼 알았어. 너네 이스라엘까지 유럽까지 쏘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마. 또 양도 줄여? 알았어.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 뒤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완전 종전. 종전 선언하고 나서도 전쟁해요. 일단 종전한다고 그래놓고 또 싸우면 되는 거지. 야, 부부싸움 할 때, 야, 우리 다시 싸우지 말자라고 각서 썼어요. 안 싸워요? 도장까지 찍었어요. 또 싸우지.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합의가 된다. 뭐가 남아요? 이제? 그렇죠.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네. 농축. 미국은 농축하지 마! 스타키 떼내, 탈수기. 이란은 나 그것 떼내면 시체인데. 난 죽어도, 내가 죽어도 그건 못 떼내. 여기잖아요. 요 상황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녹화를 하는 날이 4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란과 미국이 2주일 휴전에서 21일 날 끝나게 돼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이슬라마바드에서 갈리바프 이란 의장과
벤스 미국 부통령이 만났죠. 네. 그거는 서로 굉장히 그 숨은 그림이 뭐냐, 서로 합의하겠다는 그림이에요. 왜냐? 합의를 하겠다. 자,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야, 저 합의 죽어도 안 되겠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양측이 처음 만났잖아요. 그럼 처음 만날 때는 실무진이 만나서 계속 논의를 해요.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역이 나와서 도장 찍거든요. 근데 주역이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뭐겠어요?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지를 보여줘. 그다음 끝나고 나서 보통 승질 내요. 파국이야? 그러면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죠? 지금 실무진은 이슬라마바드에서 남아서 양측이 미국 300, 이란이 70 같거든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에요. 그리고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일단 1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야, 우리도 막아.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선박을 내보내니까 미국이 밖에서 막았어요. 오만만 쪽에서. 앞으로 이란 선박은 못 나와. 이란 석유, 이란 생필품 다 글로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긴장이 고조되겠어요? 긴장이 내려가겠어요? 고조돼. 그럼 이란 선박이 석유 실은 배가 못 나오면 기름값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요. 근데 기름값 떨어졌잖아요. 코스피는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겠어요? 시장이 요것들이 끝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읽는 거예요. 신호를.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쵸. 16일 현재는. 지금 이 상황이면 협상은 결렬됐고 유가는 더 오르게 생겼고 맞아요. 근데 WTI는 8% 폭락했고 코스피는 6천까지 네. 다시 뚫고 그랬잖아요. 네. 시장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읽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아주 미묘한 소식이 하나 정해졌어요. 자, 벤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예. 지금 제가 장황하게 이제 왜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냐면 농축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은 농축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네. 근데 벤스가 뭐라고 제안했느냐? 이란이 앞으로 20년 동안 농축을 하지 말라는 걸 제안했다. 기간을 정해뒀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어. 그러니까 애가 말 안 들어서 너 앞으로 영원히 외출 금지야. 이거랑 너 앞으로 2주간 금지야랑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20년이면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이 설비들이 노후화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노린 거죠. 이란은요. 너무 길어? 좀 줄여줘. 5년으로 해줘. 지금 긴 설명에 답이 나오죠. 미국이 허들을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낮췄죠. 낮춘 거죠. 낮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농축하지 마 해서 사실상 하지 마로 미국이 허들을 낮춘 거고, 그러니까 이란은 저 정도면은 조금 협상하면 되겠는데 라고 온 게 4월 16일의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네. 그러면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2차 21일 날이 2주 휴전이 끝나는 날이에요. 네. 그럼 21일 트럼프는 하루 이틀 내 오늘 기준으로 큰일이 일어날 거야? 두고 봐. 그 말을 믿을 거 없어요. 트럼프는 항상 그래요. 곧 큰일 일어나. 두고 봐. 그 다음 또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이게 트럼프 전적인 화법이에요. 그러나 21일 이전에 갈리바프 벤스가 한 번은 더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처음 만나고 싸우고 헤어지진 않았잖아요. 네. 만일에 벤스와 갈리바프가 나온다면 두 번째는 이견이 좁혀졌을 거니까 그만큼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양쪽이 나온다면. 만일에 안 나온다면 실무진만 나온다면 협상이 더 길어지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21일 날 휴전이 끝나잖아요. 네. 그럼 휴전 끝나면 다시 전쟁하죠. 휴전 끝나면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네. 쉬는 거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야 라면 끓여 먹고 하자.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끝났으면 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원인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걸 좀 예측하는 건 위험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전쟁 권한이 대통령은 나한테 있다고 우기고 의회, 헌법 절차에 따라서는 의회에 있어요.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하더라도 의회가 전쟁이라고 간주하면 이건 2달, 60일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네. 2월 27일 미국 시간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럼 21일 날 끝나잖아요. 네. 그럼 4월 27일, 8일이 끝이란 말이에요. 2달. 그럼 전쟁할 시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의회가 막을 수 있죠. 첫 번째. 그러니까 휴전이 끝나도 전면적인 전쟁을 다시 하기도 벅찰 뿐더러 시간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공중전이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항모 전단에서 주로 전투를 하거든요. 네. 아라비아 쪽에 있어요. 그게 링컨호예요. 포드함이라는 게 지중해 쪽에 있거든요. 근데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이 포드함이 수에즈 타고 아라비아의 오만 쪽으로 와야 돼요. 오만만 쪽으로. 근데 포드함은 화재 사고 이후 이스라엘 앞쪽 지중해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노폭, 미국 동부 노폭에서 출발한 부시함이라고 하는 항모전단이 또 오거든요. 예. 항모전단이 3개가 되죠. 네.
그럼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빨리 안 와요, 지금. 정상적인 속도로 와요. 휴전이 끝난 다음에 합류합니다. 빨리 오면 이미 합류해 있어야 돼요. 그럼 전쟁을 휴전 끝나자마자 할 거였으면 빨리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천천히 오고 있어요. 정상적인 속도로. 휴전이 끝나도 항모 세 전단이 본격적으로 전쟁하려면 아라비아해에 다 포진해야 되는데 포드도 아직 수에즈 저 북쪽 지중해에 있고 부시함도 휴전 끝나는 시점에는 전투 준비 대사가 안 돼요. 그때 도착하거나 그 이후에 도착해요. 도착한 다음부터 헐레벌떡 바로 전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미국이 전쟁을 휴전 끝나도 본격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휴전 끝나도 시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은 전투를 해도 제한적인 전투일 거다. 지금 요 상황이에요. 그럼 이란은요? 이란은 미국이 역으로 호르무즈를 막으면은 성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하고 있죠. 왜? 선을 넘으면 전쟁이 격화되니까. 그 다음에 호르무즈를 막으면 남쪽에 있는 후티, 홍해를 막는 치아파, 친이란파가 홍해를 막는다? 말만 하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다 휴전하고 싶어 한다. 종전하고 싶어 한다. 근데 마지막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만 협상 가능하다. 양쪽 다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과연 그 시한으로 정할지 여기서만 타협점이 나오면 전쟁은 끝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핵 농축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본전도 못 건진 거네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 왜 했니? 네. 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하메네이를 처음에 죽였을까요? 바로 중동의 핵은 명분이고 중동의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우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였어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구약에 나오죠. 네, 맞아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의 조상이에요.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아브라함의 이 부인 사라와 사이에서 낳은 늦자식이 이삭이에요. 네. 이게 이제 기독교, 유대교의. 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종, 그러니까 그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난 자식이 이스마일이에요. 이 이스마일이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다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싸울 이유가 없죠. 근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구상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은 뭐냐? 자, 원래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전쟁하던 나라들은 아랍 국가들이었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니까 갑자기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렇죠. 이 건물에 2000년 된 사람이 와갖고 신석기 시대 사람이 와서 청동기 시대 이 건물 내 거야 그러면 전인구 대표가 동의해야죠. 이게 싸움의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랍이 이거 안 돼라고 이스라엘 건국 전쟁부터 73년 욤키프르 전쟁까지 아랍과 4번의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네. 싸움이고 아랍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와서 내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이었어요. 네. 그런데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그 다음에 요르단과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사우디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 1을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바레인 포함한 몇 개 국가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가 안 했어요. 제일 큰 국가가. 이번에 사우디를 포함한 나머지 아랍 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정 2를 체결하면 중동은 완전히 친미, 친이스라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란 말이에요. 왜? 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아랍과의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로 그냥 소규모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분쟁, 테러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78년에 호메이니가 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아랍 쪽이 아닙니다. 글씨도 달라요. 네. 이란이 바로 반이스라엘의 선봉장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항의 축, 시아파 벨트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헤즈볼라를 만든 것도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와 자웅동체인 거 알죠? 네. 그러니까 핵은 명분이고 이참에 이란을 정권 교체를 완전히 제거해서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였고. 근데 트럼프의 목표는 또 있어요. 그분은 오로지 기승전 석유인 거 아시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간 것도 석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석유 파이프라인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갔죠. 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예요. 중진류, 예. 중진류 좋은 거예요. 그 다음 3위가 이란이에요. 이란은 또 가스는 세계 2위예요. 예. 그러니까 중동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호메이니 이전에 78년 이전까지 팔레비 정부, 팔레비 왕정 미국이 그렇게 물고 빨고 했을까요? 중동의 중심이 이란이에요. 인구가 9,300만이에요. 여기 석유와 가스를 장악하면 중동에 지정하게 미국 중심의 질서가 완벽히 자리 잡히는 거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고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세계 1위와 3위의 석유 패권. 거기다 미국은 세계 생산의 1위거든요. 네. 그럼 모든 석유 패권이 트럼프의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핵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 교체라는 게 이게 상부를 제거한다고 되나요? 제거는 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처음 민주화에 대해 큰 깃발을 내린 게 1960년 4.19 혁명이었어요. 네. 4.19 혁명에 좀 온 게 뭐예요? 박정희 군사 쿠데타예요. 군사 혁명 뭐 그러죠. 쿠데타예요. 군부 쿠데타예요.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많은 피를 뿌렸지만 전두환 군합발이 왔잖아요. 87년 그때까지는 간접선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간접선거였어요. 우리 투표권이 없었어요. 역사책에서 읽었어요. 네. 정신동 체육관. 간접선거였어요. 그쵸, 그쵸. 87년까지. 대통령 우리 손을 못 뽑았다고요. 네. 지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87년 시민혁명을 했어요. 노태우가 됐어요. 전두환의 동지.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없었다고 말을 못하지만, 판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당모가지 비토로 새벽에 온다, 민주주의로 온다, 하던 양반이 군부 정권과 3당 합당을 해서 겨우 문민정부가 출범했어요. 절반에. 처음 최초의 문민정부는 김대중 정부예요. 그러다가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또 겪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긴 길이에요. 네. 근데 이란이 한 번도 민주주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수뇌부 주겠다고 민주주의가 내려오겠어요? 안 오죠. 그게 미국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전쟁 끝나고 하메네이 제거한 다음에 미국은 각 지역사령부인데 중동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관할하는 게 센트콤 중부사령부거든요. 대장이에요, 별내게. 네. 중부사령부 미국 대장이 그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메네이 죽이고 나서 뱀의 목을 잘랐다. 그럼 뱀은 아무리 길어도 몸통은 소용없잖아요. 그게 미국의 착각이에요. 이란은 아나콘다가 아니거든요. 메두사거든. 머리가 많거든. 히드라거든. 자르면 또 나오거든. 모두 타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의 큰 그림에는 이란이라고 하는 반미 반이스라엘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여기 더 나가서 이란의 석유 패권을 장악하고 중동 질서를 완전히 침미친 이스라엘 대못을 박으려고 했던 게 트럼프의 꿈인데 네. 그러나 너무나도 단순했다. 지상군도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공중전만으로 지도부를 제거하고 민주화. 왜? 1월 달에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희생당하니까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설득했다고 많은 보도 나오죠. 하메네이 죽이면 2, 3일로 정권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그렇게 쉬우면 4.19 끝나고 왜 민주화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광주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왜 전두환이었고 직접 선거했는데 왜 노태우가 당선되고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자라는 이무기예요. 끝없이 성찰과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자, 제스민 혁명 중동에서 바람 불었죠? 자, 볼까요? 중동 걸프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카타르, 바레인 다 왕정이에요. 네.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공화국 어디예요? 겨우 레바논 쪼개져 있잖아요. 네. 정부도 없는. 그 다음에 이라크. 자, 이란 신정체제예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에요. 리비아 쪼개져 있어요. 시리아 HTS 얘들 대책 없는 애들이에요. 지금 민주주의가 된 나라 있어요? 없죠, 주변에. 없어요. 뭐 아주 본격적으로. 길게 가요. 네. 이스라엘 뭐 민주주의 네타냐후 2020년부터 지금 재판받아요. 사기, 뇌물, 배임, 죄질도 아주 나빠요. 지금 전쟁한다고 계속 재판장에 안 나가요. 우경화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 현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야욕, 석유 결국은.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메네이가 아무리 독재자라지만 그건 이란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걸 외부에서 제거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으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일본한테 좀 죄송하지만 일본 예를 들면 네. 한일 관계 안 좋죠. 네. 일본의 총리가 아주 극악무도한 독재자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일본 시민들 많이 죽이고 막 탄압해요. 고문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해병대 재팬이 많은데 네. 우리 해병대가 들어가서
주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딱 세우고 나왔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갈리려나? 그리고 예전 역사적으로 뒤집어보면 우리나라 그게 당한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심어놓은 이 정권은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이미 벌써 우리 안 가죠. 많이 처음부터. 다녀왔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전쟁을. 그러니 얼마나 무모했겠어요. 지금 여러 영상을 보면 익명의 미군들이 나와서 진위여부는 모르지만 지금 중동에서 다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전쟁에. 이란이 드론이 내려서 와서 몇 억 달러짜리 공중 조기용부 통제기를 때려 부시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예전에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허술해요. 얼마나 허술한 전쟁이었는지 볼까요? 쿠웨이트. 쿠웨이트도 왕정이에요. 쿠웨이트가 17,000제곱킬로미터. 참고로 우리가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돼요. 네. 남한만. 그러면 경기도 2배 면적보다 좀 작은 게 쿠웨이트예요. 여기를 후세인이 침공했어요. 이라크에. 네, 독재자 네. 지금 죽었죠. 90년에. 8월에 침공했어요. 8월에. 국제적으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단합해서 쿠웨이트 해방작, 이게 사막의 폭풍작전이에요. 그때 병력을 모았어요. 언제까지? 다음에 1월까지. 한 6개월 정도. 1월부터 공중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2월 말에 지상전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모인 병력의 규모가 95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중동에는 3만에서 5만 병력이 있는데 원래 있던 병력이고 아. 지상전을 준비할 수 있는 병력은 10,000명도 안 돼요. 지금 오키나와에서 해병 원정단이 간다, 미 본토에서 간다, 지금 추가로 간다 해도 10,000명이 안 돼요. 네. 이란은요, 이라크 영토에 쿠웨이트는 경기도 면적이 1배 반이라고 그랬죠?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5배예요. 대륙이에요. 인구는 9,300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다 합쳐봐야 쿠웨이트 3,000만 좀 넘어요. 네. 아랍에미리트 인구가 1,100만이거든요. 근데 85%가 외국인이에요. 카타르도 350만, 그중에 90%가 외국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한 3,600 되는데 네. 그중에 한 20-30%가 3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게 중동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인구 9,300만에 거기다가 페르시아 사사왕조의 긴 뿌리를 가진 저 나라를 지도부 한번 폭격으로 제거하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운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준비 안 된 전쟁. 근데 미국이 뭐 적임자라도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선은 지금 지도부를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 추후 생각은 아직 그 다음은 혼란이죠.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란 국민들한테 무기를 제공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내부 분기를 통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국가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국내에 와 있는 이란인들, 네. 해외에 나와 있는 이란인들이 막 트럼프 고맙다 하면에 죽여줘서 막 이러죠. 진심일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반체제잖아요. 이란이 없잖아요. 이란에 고통받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는 비상계엄 사태 이런 건 정치적이니까 예민하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안 하겠어요. 네. 그럼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비상계엄은 지금 국민적인 사법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근데도 윤허개인 하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러면 이란의 신정체제는 79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반체제만 있겠어요? 이란의 적어도 30% 내외는 골수 신정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추정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는 뭐 미국이 고마워요. 그러면 말했잖아요. 아까 일본 사례를. 이란 국민들이 다 미국을 좋아할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슬람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명분으로 민간인까지 학살하고 있는데 레바논에서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 만세 그러겠어요? 내 가족을 죽인 하메네이니까 밉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미국이 죽여준 거는 그건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좋아할까요? 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호메이니 혁명 79년에 일어난 이유가 뭐냐? 바로 팔레비 왕정이 잔혹하게 이란 국민들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그 뒤를 봐준 거가 미국이에요. 팔레비 정권의 탄생에 CIA가 개입이 돼 있어요. 팔레비 왕정에 지속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란은 미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79년 이후로. 그런데 이 민주주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힘들어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박사님,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에 민주주의 지도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왕정이어도 내 말만 잘 들으면 오케이, 괜찮다. 그러니까 팔레비의 후손, 왕정의 후손이 미국에 있는데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그러다. 왜? 집안이 없으니까. 팔레비 왕정이라도 미국 말만 들으면 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갈 때 막 그랬어요. 마약, 독재, 국민들 잡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많이 들어갔죠? 마두로가 대통령이고 부통령은 로드리게스예요. 로드리게스는 서기부 장관을 겸하고 있어요.
국부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네. 그 부정선거가 맞다면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부가 대통령, 부통령이겠죠? 네. 네. 근데 마두로만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로드리게스는 지도부로 임명했잖아요. 네. 말이 돼야 안 돼요. 얘를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괴롭히고 석유를 다 빼돌리는 애인데 근데 석유 파이프라인만 미국과 협조하니까 너 잘했어. 지금 베네수엘에서 뭐 마약 사범 잡고 지금 독재 청산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나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정확하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 말이 맞다면, 트럼프 말이 맞다면 마약 사범 잡아가고 독재 체제 해체하고 민주주의 선거해야 되고 지금 부정선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드리게스 그냥 안 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도부도 결국은 못 세우고 그럼 친미 정권이 안 서면 석유 패권도 못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란 사람들은 실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주타바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협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국제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협상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들이 날 계속 때려. 그러면 차라리 트럼프가 그러죠. 핵만 포기하면 이란을 위대한 부자 나라로 만들어줄게. 테헤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주타바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협상을 할까? 그리고 힘을 키울까? 그럼 힘을 키워서 경제력이 커지면 9,300만이 나중에 마음속에 칼을 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힘이 커지면 이스라엘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와신 상담 같은 그렇죠. 거 와신 상담. 20년만 버텨보자.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란도 파격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 남아있는 거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꼭 그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기를 원해? 그러면 몽축 분야에서만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과 미국과 만일에 모주타바가 큰 야망이 있다면 어차피 신정체제 조절은 임명됐거든요. 그럼 계속 얼굴도 못 내밀고 숨어 사느니 미국과 여기서 빅딜을 하자. 핵을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손을 잡고 20년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농축해도 핵은 못 만들어요. 60%에서 90% 가는데 몇 주 걸리고 이걸 만들어도 기폭장치 만들어서 터트려 봐야 되고 핵실험 해봐야 되고 핵실험 들켜요. 북한이 2006년부터 11년까지 6번 했어요. 네. ICBM 만들어야 되고 핵탄도 만들어 이게 몇 년 이상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모주타바라면 협상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도광량에 칼을 숨길 거예요. 그래 보자 이스라엘. 내가 경제를 키우겠다. 어차피 신정체는 단기간에 안 없어지니까. 네. 혁명수비대가 실권을 장악하니까. 그런 다음에 힘을 키우면 어떡할 거예요? 경제력을 키우면. 핵은 개발 안 하지만 나중에 가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란 힘이 커지면 그때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은 열려있다. 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강경하고 원리주의자 같지만 이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하러 나가면 아서 앉아있는 건 넥타이맨 혁명수비대래요. 그렇죠. 네. 이란의 경제력의 90%를 그 사람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원리주의자, 신의 원리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들은 신정치제가 유지되고 이권이 유지되면 로드리게스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복은 안 하지만 이란이 이겼어, 우리가 이겨냈어,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해 이렇게 이런 모양새만 그려지면 실리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이란 사람들은 아주 실리주의예요. 그러니까 현재 모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치는 생물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초기의 의도, 지도부 제거하고 자기들 원하는 지도부, 이건 안 된다. 만일에 이 지도부가 끝난다 하더라도, 자, 혁명수비대 있죠? 20만. 바시 윤병대 합치면 100만이 넘어요. 이 지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전으로 가지 민주주의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도박은 적어도 그 도박은 실패했다. 그러나 또 이 도박이 완전히 이 실패해서 그냥 무위로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새로운 합의가 타결될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확실한 건 양측 다 무제한적인 전쟁을 하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네. 사실은 더 길어요. 더 길고 이 시아파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란에 대한 착시가 있어요. 이란은 악마, 미국은 옳은 일,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이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없이 많은 1000명 이상의 이스라엘 무고한 사람들 에어론 없이 학살하고 수백 명을 잡아갔죠. 그건 천인공노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걸 명분으로 한 이스라엘의 작전, 가자지구 작전에서 하마스의 병력을 10,000명에서 30,000으로 추산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7만이 넘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민간인을 죽인 거예요.
레바논도 마찬가지예요. 헤즈볼라. 여러분들 폭격하면 정밀 폭격해서 그 요인만 암살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헤즈볼라예요. 여기다 폭탄 떨어뜨리면 여러분은 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방식이 그런 거예요. 민간인을 아예 학살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할 말 있죠? 헤즈볼라가 민간인하고 숨어 있어 죽였어. 그게 납득이 돼요? 이란 초기 전쟁에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175명, 그 중에 90% 이상이 초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공부하다 죽은 거예요. 네. 미국이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건설 중인 다리를 폭격했어요. 완공된 게 아니에요. 민간 시설이에요. 100명쯤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전쟁 범죄예요.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군사형인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란의 문명을 파괴하겠대요.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을, 그래서 제가 그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이다 이런 댓글도 많이 나오고 CIA 모사드에 고발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 번호가 나오나 봐요. 자, 국제정치는 선악이 아니에요. 하메네이는 제 민주주의, 제 종교는 민주주의예요. 제 신앙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러나 그건 이란이 결정할 문제예요. 시진핑 저 독재체제 중국인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걸 외부의 힘으로 이란을 악마하고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오로지 자국의 이해관계, 그게 바로 현재의 국제질서예요. 무국화 시대에 질서가 없고 오로지 힘의 논리가,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동맹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쏴두면서 다 나가잖아요. 우리 허락도 없이. 네.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이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간다. 어쩔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 중심의 요 책을 보시면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가 들어있고요. 다행히 우리는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3사람이 수상했습니다. 네. MIT의 에스모글루, 로빈슨, 존슨. 이 사람들 셋이 다 쓴 건 아니지만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왜 망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돼서 팔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24년 노벨 경제학상 3명이 공동 수상했거든요. 거기서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을 모범적인 사례로 들어요. 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우리 K방산 세계가 인정해요. K경제, 지금 앞으로는 K반도체 시대가 옵니다. 왜 AI 시대에는 HBM이 주도하거든요. HBM 왕이에요. 경쟁할 국가가 없어요. SK, 삼성, 마이크론 정도가 조금 달라붙어요. 다른 나라는 꿈도 못 꿔요. 나머지 조선, 전기, 기계, 이 제조업의 강자입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튼튼해요. K경, K컬처 말 다 했죠 이건. 그렇죠. 더 말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서로 난리치지만 그 충격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울컥그르건 절차적 민주주의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역사상 한반도에서 가장 강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다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세계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코리아 그러면 어머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무국화 시대를 헤쳐나갈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또 통일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영광, 기회, 찬스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국화 시대의 혼돈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전인구에서 많이 고민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소중한 가르침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더 듣고 나니까 좀 느낀 게 왔네요. 그 조각조각 적있던 지식들이 한 번에 맞아요. 쫙 연결되면서 이런 그림이었구나라는 게 이해되는 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조한범 TV. 네. 그리고 이 무국화 시대 예, 무국화 오늘 시대. 설명만 들으셔도 예. 진짜 비유도 너무 쉽게 해주시고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